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9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9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 일단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중국장이 금요일장 5% 가까이 올라서 3,200선, 또 국제유가는 6.3% 추가로 상승해서 45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9월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요. 9월 16일과 17일 FOMC 회의 때까지 이 연준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경합,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론이 9월 FOMC 회의 결과 나오게 될지 투자자들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감은 찾았지만 G2발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지지난주 우리 증시 급락이었죠. 지난주는 이제 되돌림의 과정,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을 접어드렸습니다. 뭔가 반등세를 이어가기에는 특징적인 뉴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호재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부담스러운 재료가 지난 주말에 나왔죠. 앞서 스튜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힌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출렁거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세는 멈춰진 모습인데요. 오늘장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나타납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1930선대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1%의 하락, 193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래도 그동안에 좀 반등 흐름, 앞서서 4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오늘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추세가 이어질지는 오늘장 그리고 조금 더 움직임을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약간 좀 밀려나면서 출발이 됐었고요. 장 초반에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1925선까지 밀려나다가 이 부근에서 1925에서 1930선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아쉽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5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인데 조금 전에 아마 이 차트 바뀌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차트 모양이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월말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해줄까요? 이와 함께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76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이고요. 우선은 하락 업종부터 보시면 증권주들 2.33% 조정받으면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합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부진한데요. 잠시 후 체크해 보겠고요. 금융과 화학, 종이, 목재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제일모직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제일모직이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섬유의복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1.64%의 상승 흐름이고요. 운수창고 쪽에는 오늘 이 대북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현대상선과 이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는 페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현재 업종지수도 1.76%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쪽 오늘 자동차, 조선 다 좋고요. 철강금속과 통신까지 0.6%의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특징들, 힌트가 축소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선은 종목들 보시면 혼조입니다. 빨간불, 파란불 쭉 섞여 있는데 먼저 앞서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좀 약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나란히 2%대에 조정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06만 원 이탈이고요. SK하이닉스도 2.44% 조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포함해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직전 저점 부근까지 다시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이 100만 원 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도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IT 쪽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 현대차, 제일모직, SK텔레콤,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흐름 좋네요. 현대차가 1%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7%대, 기아차도 1% 정도 상승합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주 강하니까 환율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이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원 70전 상승 1184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10원 이상 급등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으로 좀 돌아섰고, 특히나 이 탄력도 상당히 좀 강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약간 조정받았던 자동차주들 다시금 탄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빨간불 들어온 종목 가운데 제일모직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불을 켜고 있는 쪽 보시면은요, SK텔레콤과 지주사 SK가 있습니다. SK 쪽에서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SK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를 좀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단계 급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만한 모멘텀인지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 내놓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SK입니다. 네, SK가 지난주 금요일 보통주 352만 주를 이 자사주로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라고 전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SK의 주당 가치가 이에 따라 좀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가 하락을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합병 후 첫 자사주 매입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자사주를 2년 동안 3차례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는 자사주 352만 주, 전체 주식의 5%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합병 전 SK가 2번에 걸쳐 매입한 규모와 맞먹는 8,712억 원인데요. 이 8월 17일 신주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주가 변화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SK와 SKCNC가 합병한 이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8월 17일 신주 상장 이후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 자사주 매입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SK와 SKCNC가 합병한 이후 그룹의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이 주주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사주 매입 결정, 그리고 신사업 기대감 제고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의 기대 효과를 주당 가치 약 6.3%를 향상할 거다라고 봤고요. 하반기 5대 신성장 전략이 구체화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SK는 합병 후에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SKCNC의 ICT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신사업 계획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SK는 중국 홍하이 그룹 자회사 팍스콘과 합작기업 FSK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IT 서비스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또 SK바이오팜이 2018년까지 의약 사업 내 전 부분의 밸류체인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ICT 융합, 또 LNG, 반도체 모듈의 SK 신성장 산업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주가치 개선으로 투자 매력 부각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주주 가치의 재고를 이끌 거라 했고요. 또 글로벌 디램 모듈이 탑5에 진입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SK는 2016년에 글로벌 탑5 디램 모듈 업체로 도약할 것을 기대했는데요. 적극적인 중국 판매 채널 확대 전략에 힘입어서 상반기 글로벌 점유율이 5%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년에 글로벌 디램 순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작년에 5위를 차지했던 트랜센드의 점유율이 3%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SK는 상반기에 글로벌 점유율 5%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최대 생산 기지로서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4.5%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또 내년에는 탑5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SK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1.72% 상승한 2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현재 지수도 마이너스권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상승세가 좀 몰리는 섹터가 있는데요. 앞서서 운송장비 업종 탄력이 좋았었죠. 자동차주들은 이 환율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잠잠했던 조선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주 5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이고요. 1에서 6%대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장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7%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데 의견이 몰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탄력이 좋은 두 종목은 개별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은 증권사 레포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조선 업종 내 차별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9월 1일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자 기준으로 조직 개편 실시되고요. 또 자산 매각도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뉴스들 좀 나타나면서 대우조선해양도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입니다. 장 초반에 잠깐 빨간불 나타났다가요. 현재는 파란불, 하지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11% 하락, 687선 부근 지나갑니다. 거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전일 종가 비슷한 수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요.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전일 종가보다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690선 거의 터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690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 함께 반영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9시 10분 구간 682선 오늘 저점되고요. 하지만 낙폭을 서서히 줄이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코스닥도 수급이 아쉽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에 급하게 매도폭 늘리다가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매물 확대보다는 이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90억 원의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는 서서히 지금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의 매도가 77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개인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가 172억 원까지 현재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들으셨던 뉴스가 아마 남북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 달 7일에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 회담이 현재 좀 정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협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 그 가운데서 대장은 현대상선입니다. 6%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에머슨 퍼시픽 그리고 이화공영, 이화전기의 흐름이 좋네요. 이 개성공단 쪽에 입점돼 있는 로만손도 3% 정도의 상승이고요. 이 송전 관련된 종목들도 나란히 2% 정도의 상승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 대비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다만 좀 아쉬운 점, 현재 캔들을 보시면은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상당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2% 급등하다가 현재는 상승폭 반납하고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약간씩 힘이 빠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군 정치 테마 쪽에서 좀 꼽아봤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종목이 오늘 나란히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한창과 CCS, 보성파워텍이 6에서 9%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달이죠. 중국 쪽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해서 열병식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현재 한창이 가장 강합니다. 9%대 상승이고요. CCS 보성파워텍도 나란히 6에서 7%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CCS 같은 경우는 개별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부당 이익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까지 보태지면서 오늘장에 계속해서 플러스권 강한 탄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230선이 약간은 위태로운데요. 현재 상황 좀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은 마이너스권입니다. 0.63%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도 230선은 회복을 해주네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좀 이탈했다가 현재는 230선 내에서 줄다리기고요. 마지막으로 선물적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의 물량은 현재 444계약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동반 매도네요. 260계약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입니다. 반면에 현물 쪽에선 팔고 있던 기관이 선물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725계약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때 시장 상황이었습니다.